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울산 출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울산의 문화체육관광 묵은 현안들이 좀 청신호가 켜질지 기대가 큰데요. 자, 오늘 시사진단은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인데 이제 더욱 바빠지셨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일정이 또 서울에서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하여튼 뭐 주 중에는 서울에 일정이 많고요. 그래도 주말에는 울산에 내려와서 지역 일을 꼼꼼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이야기 풀어주실 거라고 오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전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출발했습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 문화, 체육, 관광 분야가 특히나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좀 막중하실 것 같은데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예라는 생각보다 엄중한 책임감이 듭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붕괴가 참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또한 관련 생태계를 복원하고 민생을 회생시키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업 종사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어서실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제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임기 시작 후에 요건 먼저 좀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좀 정책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이나 이동의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 보니 문화예술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광 산업 등 직접적인 이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접종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이제 접종률이 한 60%, 70%가 되면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좀 대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중에 확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돌파 감염이 얼마나 됐는지를 잘 점검해서 하루라도 빨리 문화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제가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예산 지원도 하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울산의 정치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뭐 울산 정치인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건데 지금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김기현 원내대표, 이채익 문체위원장, 또 박성민 원내부대표, 또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참 그리고 또 권명호 원내부대표도 하셨었죠. 이렇게 울산의 정치적 위상이 좀 높았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괜찮은데요. 요즘 뭐 이렇게 그분들 만나시면서 이 기회에 울산의 어떤 변화를 좀 주자, 우리가 선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이 저희를 만나면은 울산의 전성시대다, 정치의 전성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울산 생기고 최초로 직선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됐고
또 부족합니다만 제가 또 최초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또 주력 상임위원장이 됐고 또 우리 박성민 의원이 원내 부대표로 또 시당위원장으로 또 있고 또 서범수 의원이 또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권명호 의원도 전 원내 부대표도 하고 지금 예결위원으로서도 역할을 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은 달라도 우리 재선의 민주당 이상은 의원도 저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이 예. 정말 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환상의 21대 국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마음먹었던 일 정말 울산을 문화, 체육, 관광의 도시로 만드는데 예. 제가 한번 마음껏 한번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 각오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이책위원장의 각오, 지난 이야기들 간단하게나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이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직면한 현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체육 분야 오래전부터 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검찰 개혁, 또 국방 개혁 밀려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시급한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한류 붐이 일고 있는 K-팝이나 영화, 게임 산업 등을 보면은 문화 콘텐츠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죠. 예. 특히 이 세계적인 보이스 그룹 BTS의 경제 효과가 연평균 5조 원이 넘는다 할 정도로 이러한 문화 자산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게임과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규제 이 샌드박스를 과감하게 좀 열어서 문화의 새로운 장을 또 한류의 정말 문화의 장을 좀 열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막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산업, 문화 산업의 질적인 또 양과 질적인 변화를 좀 해야 되고 또 제도적인 개선 또 법적인 그 제도 개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욕구 충족을 문화 향유권을 우리 국회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예. 규제 혁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최근 가장 뜨거운 것이 언론중재법입니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 수준인데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개정안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먼저 이 언론중재법은 단순히 여와 야의 논쟁거리도 아니고 예. 또 보수와 진보의 논쟁거리도 아니다. 저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알다시피 지금 유엔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국제의 여러 가지 언론단체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국내의 지금 언론 7개 단체도 전면적으로 이 폐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만은 고의 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그 언론의 그 언론 매출에 무려 5배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제라든지 사전 그 열람 청구 차단권 문제라든지 이런 예.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우리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굉장히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연석 그 오찬 간담회에서도 예. 대통령께 분명한 의도로 이 법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또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꼭 대통령께서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달라 하는 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이 언론중재법, 뭐 저희들은 언론재갈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예. 꼭 원점에서 새롭게 토론하든지 아니면은 정부 여당이 철회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어떤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국민들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안 되지만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찬성을 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좀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언론에 대한 순기능도 있지만은 역기능도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가짜 뉴스를 없애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짜 뉴스 그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소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방법이 잘못됐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심층 보도, 또 추적 보도, 탐사 보도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것은 여러 가지의 징후를 보고 기자들이 추적해서 나가는데 이번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은 어느 언론사가 어느 기자가 소신껏 취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또 이런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 통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이런 부분은 제가 조사한 바에는 세계 어느 자유국가에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과도하게 법률적으로 재단해서 건강한 민주시민, 건강한 민주 국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또 언론기관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제약을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예. 그런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9월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합의가 네.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결론 날지 궁금한데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울산의 주요 현안, 또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지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울산의 지금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당장 내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체전.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상의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미흡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장의 정축 문제라든지 예. 개보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허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가 울산광역시 성격이 된 지가 벌써 25년 가까이 예. 이렇게 넘어됩니다만은 지금까지 제대로 좀 개발 시대를 이어오면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네. 뭐 단적인 예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이 체육 동호인들이 울산에 굉장히 많은데 예. 17개 광역단체 중에 실내 테니스 코트장이 없는 데가 울산밖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건 제가 몰랐네요. 예. 그리고 또 문화시설도 많이 미흡하고 예. 또 우리 울산이 사실 신라 수도 바로 경주가 인접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각종 지금 묻혀 있는 여러 가지 이 국보급 문화재 또 지정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지 못했다 예.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울산이
사실 그 케이블카 사업을 수십 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아직도 예. 한 발짝도 지금 발을 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울산의 정치 지도자들 그 행정 했던 분들이 좀 미흡한 저는 대목이 아닌가. 예. 저는 울산이 이제 산업 수도의 명맥은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되지만은 울산을 문화, 체육, 관광의 도시로 우뚝 서도록 좀 만들어야 된다. 예. 막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안 하나씩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뭐 일자리 문제, 대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문화 인프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우리 울산 시민들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열에 한 분 정도만 우리 울산에 정말 이 문화, 관광, 체육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 만족을 한다. 그래 9분은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도 다 가는 예. 실정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울산이 지금 이제 인구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울산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의 그 울산 떠나는 원인 중에도 저는 문화체육 관광이 굉장히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울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도시의 매력이니까요, 말씀하신 저는 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울산의 권역별로 문화 관광 테마를 설정해서 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서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 울산은 참 역사 문화적 자산도 훌륭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순국 100주년인 그 울산의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 올해가 그렇죠. 업적에 비해 예가 너무 낮다,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1991년도에 초대 울산시의원 때부터 고은 박상진 의사 추모 사업회 총무이사로 일하면서 예. 고은 박상진 의사님의 그 업적에 비해서 3등급 이 훈격이 너무 턱없이 그렇죠. 낮다 하는 부분에 착안을 하고 꾸준히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관을 만나서도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법률을 좀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상은 의원과 공동으로 고은 박상진 의사의 훈격을 상향할 수 있는 법적인 좀 제도적인 틀을 빨리 국회 차원에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울산시와 또 국가보훈처 또 관계 또 추모사업회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 시민들은 고은 박상진 의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조사를 하니까 한 17% 정도밖에 고은 박상진 의사님을 아는 분이 없다. 예,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아직도 거의 1%, 한 자리 숫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는 우리 고은 박상진 의사님의 선양 사업이라든지 훈격을 상향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 그 국회 위원회관 홀에 거기에서 고은 박상진 의사님이 어떤 분이다. 이분을 좀 새롭게 알리고 새롭게 좀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우리 울산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또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한번 해보고 좋은데요. 싶다. 예. 또 우리 울산시에도 내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달 뒤면 한글날이 찾아오는데 네. 뭐 지역구 의원들 뭐 세종이나 뭐 안동이나 저마다 한글 도시로 표방하는 도시들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이 가진 한글 도시의 비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뭐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울산 시민들은 한글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중구 병영 출신 외솔 최연배 선생이 바로 우리 울산 출신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더 우리가 발전시키는 노력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울산 차원에서 한글의 중요성과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최연배 기념관을 가봤습니다만 예. 우리 중구청 차원에서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하던데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제가 이번에 또 위원장이 되었으니까 외솔 최연배 선생 기념관도 좀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예. 잘 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활약상은 이제 하반기 국정감사 때 시민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어떤 것이 쟁점이 좀 될까요? 이번 국정감사. 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 체육, 관광인들의 생계 지원, 생계 지원과 생태계 복원, 거의 지금 이제 문화, 체육 또 관광 부분에 생태계가 많이 지금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복원하는 이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저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은 박상진 의사님의 훈격 성격을 위한 상문법 개정안을 꼭 발의해서 예. 제가 통과시켜야 되겠다. 상문법 개정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편향적인 예산 지원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우 가릴 것 없이 예.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똑같은 국가의 예산 지원을 좀 받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또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철저히 따지고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진 의사 승격 위한 상문법 개정안은 꼭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광역의원,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30년 정치 외길 인생을 걸어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정치인 이채익의 계획, 무엇을 하고 싶다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국가와 울산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이 은혜, 성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제가 8년 동안 또 구청장을 하면서 또 8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탁상에서 생각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몸과 마음을 모두 다 바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울산의 발전은 온몸으로 또 모든 것도 다 체험한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뭐래도 또 준비된 분들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우리 울산 시민들의 정말 뜨거운 성원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을 위하는, 정말 시민들을 내 몸으로 생각하고 정말 내 몸을 사랑한다면은 내 시민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울산을 한번 갖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정과 또 노하우 또 인적 네트워크를 총망라해서 울산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선거 출마 포부를 좀 밝히신 것 같은데 당내에서 경쟁도 꽤나 심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들의 동의와 지원이 전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울산 시당에서 또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또 당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고 또 동의가 된다면은 마지막으로 정말 울산 발전을 위해서 저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그런 열망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진단은 나오신 분들의 추천곡으로 엔딩을 좀 장식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곡 선곡하셨습니까? 예, 저는 자나깨나 우리의 울산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우리의 울산입니다. 우리의 울산. 예, 우리의 울산 노래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 지금 흘러나오는 이 곡 예, 예. 가수 태희가 부른 버전 그렇습니다. 타도시에 있는 분들도 이 곡을 꽤나 많이 들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 사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낸다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정의 도시